안녕하십니까, 서울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인데요.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물이 아닙니다. 충치 예방이라든지 구강 건강 유지, 심지어 세균 억제까지 침은 우리 입안의 수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안의 정상적인 pH, 산염기 지수는 보통 6이나 7 정도로 이때 치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하지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특히 당분이 입안의 세균과 만나서 산이 만들어지고 pH는 빠르게 산성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치아의 탈회가 시작되는데요. 범랑질 에나멜 같은 경우는 pH 5.5 이하부터 탈회가 시작되고, 상아질은 더 약하기 때문에 pH 6.2 이하에서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입안의 pH가 5.5에서 6.2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충치 발생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침의 역할에 대해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pH 완충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음식 섭취 직후는 pH가 5 이하로 떨어지지만 침 속에 중탄산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산을 중화시켜서 pH를 다시 안정된 수준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2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면 pH가 6.5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충치 발생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침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느려져서 산성 환경이 오래 지속되게 되고 충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탈회된 치아는 침 속의 칼슘이라든지 인산염, 불소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재광화라고 부릅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고 기능이 정상일 때 이런 재광화는 잘 일어나고요. 특히 불소는 칼슘이나 인산염과 함께 작용해서 더 단단한 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충치 저항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 침의 역할에는 항균 작용이 있는데, 라이소자임이라든지 락토페린, 면역 글로불린 A 등과 같은 다양한 항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치균을 성장을 억제하고 플라그 형성을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이 줄어들면 세균 활동이 왕성해지고 충치뿐만 아니라 잇몸병이라든지 구내염도 더 잘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침은 기계적인 세정작용이 있는데요. 입안에 남은 음식물이라든지 당분, 그리고 세균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작용을 하고 칫솔이 닿기 어려운 부위까지 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그가 쌓이기 전에 1차적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스테픈 커브는 식사 직후에 입안의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2분 정도 지나게 되면 pH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5 pH에서는 드디어 이제 치아의 범랑질 탈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서서히 침에 의해서 이렇게 원래의 pH로 회복이 되면서 탈회되었던 치아가 재광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침이 덜 나오는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많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복 그래프가 아닌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산에 의해서 치아가 탈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이 부족하면 산성 환경이 오래 지속되어서 치아가 반복적으로 탈회가 되고요. 재광화 능력이 저하돼서 초기 충치도 쉽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균이 더 잘 증식해서 충치뿐만 아니라 잇몸병이라든지 구내염 위험도가 증가를 하고요. 입냄새라든지 또 말을 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워지는 등 삶의 질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침의 부족은 노인이라든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암을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침이 부족한 경우에 예방법으로는 하루에 좀 수차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자일리톨 껌 같은 걸 씹음으로써 침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 또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도 받고 스케일링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60세를 전후로 해서 침 분비량이 줄고 침의 성분도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샘이 위축되면서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침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입이 마르고 충치라든지 구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만성질환에 의해서 고혈압약이라든지 이런 자주 복용하는 약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침샘의 자극을 억제하거나 탈수 효과를 유발해서 침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약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울증에 쓰는 항우울제도 역시 침 분비를 줄입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항파킨슨제 등이 역시 이런 침 분비를 줄이는 약물들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암이라든지 두경부의 암 치료할 때 쓰는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침샘 세포를 손상시켜서 침 분비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충치라든지 구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자율신경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침 분비를 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을 하는 습관도 역시 침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구강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